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4, 5등급 아직은 수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기타 등등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수능에는 몇 문항이 출제가 될까요? 그리고 혹시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뜨끔합니까? 아니죠.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수능에는 먼저 필수라고 하는 필수 영역이 1번에서 34번까지 배치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1번에서 34번을 먼저 풀어야 된다. 반드시 1에서 34를 먼저 풀어야 된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35번부터 45번까지 11문항이겠죠. 이 11문항에 해당이 되는 선택 부분, 이 부분을 먼저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1에서 34번이 필수, 35번에서 45번이 선택, 이렇게 두 부분이 출제가 되고 먼저 이 앞부분에서는 독서와 문학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에서 4번이라고 해서 독서가 있죠. 독서 지문 하나, 제목이 없으면 독서입니다. 제목이 있으니까 문학. 자, 여기도 제목이 없는 독서인데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와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주제통합이라고 합니다. 주제통합이라고 하여서 한 지문에 지문이 두 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10에서 16번이라고 하는 지문에 이렇게 가와 나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 주제통합형 지문. 그 다음 쭉 내려가다 보면 제목이 있죠. 역시나 제목이 없는 것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독서 지문은 총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 그리고 세지는 않았지만 그냥 말씀드리면 문학 지문은 총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이 읽어야 하는 지문의 개수는 총 7개이고, 물론 독서에 주제통합형 지문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가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4개에서 8개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생들이 또 궁금해 하는 것은 독서 3개 연속 나오고 문학 4개가 나온다든지, 문학이 4개 연속 나오고 독서가 3개 연속 나오는 이러한 형태로는 출제가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예전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출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위권 4, 5등급 학생이라고 보신다면 아무래도 이 필수 영역에서는 문학을 먼저 풀고 다음으로 독서를 푸는,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파트가 필수 파트고 뒤에 파트가 선택 파트인데, 저는 중위권, 특히나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어느 부분을 먼저 풀어라, 선택 부분을 먼저 풀어라, 화작이나 언매를 선택하셨을 거고 아무래도 화작을 선택하셨을 가능성이 큰데, 이 화작을 먼저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풀어라? 필수를 풀어라. 그리고 필수를 풀고 있을 때 필수 부분에서도 문학을 먼저 풀어라. 그러면 마지막에 남은 시간으로 무엇을 풀어라? 독서를 풀어라. 저는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학생들에게. 자, 그래서 순서대로 독서 연속, 문학 연속이 나오든 섞여서 나오든 어떤 식으로 나오든 문학을 먼저 푼다라는 것. 이것이 필수 부분의 기본 구성이라는 것. 물론 이제 이 구성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는 방법들 다양하게 있을 건데, 이번 3가지 영상에서는
문학 이론 중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서는 문제 유형을 중심으로, 그래서 독서를 읽어내려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제목이 있는 것들이 문학입니다. 문학은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당연히 4개의 지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현대시, 두 번째가 고전시가, 세 번째가 현대소설, 네 번째가 고전산문. 그러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교술갈래라고 하는 수필이 있고, 극갈래라고 하는 희곡과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얘네들과 함께 섞어서, 물론 수필, 희곡, 시나리오가 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 트렌드는 여기 있는 수필만 자유롭게 여기 안에서 섞여서,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갈래복합이라고도 하거든요. 아니면 시가복합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현대시와 고전시가가 함께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희곡과 시나리오가 둘 중에 하나가 비어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물론 그렇게 되면 수필은 출제가 되지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것이 문학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설명드릴 게 선택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무엇을 선택하시거나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실 건데, 아무래도 중2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화작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화작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있는 화법 지문 하나, 그 다음 여기 있는 화법과 작문이 섞여 있는, 그래서 아무래도 가에는 화법, 나에는 작문,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지문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작문 지문이 또 하나, 이런 식. 그러면 문제가 11문제이기 때문에 셋, 넷, 넷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아니면 넷, 넷, 셋 이렇게 출제가 되거나, 물론 마지막에 여기 있는 화법과 작문이 5문제가 나오고 여기가 줄어서 3문제, 이런 식으로 11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마지막 언어와 매체는 보통 언어가 문법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문법에서 6문항, 매체에서 5문항인데, 이 11문항이 언어 6개 나오고 매체 5개 나오고 이렇게 끝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부터 시작이 되는 언어 파트에서 5문항만 나오고 바로 매체 지문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매체 지문에서 한 문항이 그럼 이제 늘어서 6문항인데, 그 매체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그 한 문항이 결국에는 무슨 문제이다? 언어 문제이다. 이런 식.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진짜 간단하게 45문항이 80분 동안 치른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45문항이 80분 동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우리 수능 국어에서 필요한 이론, 개념 학습에 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